여러분, 소득이 국민연금 68만 원 뿐인데 건강보험료가 28만 원 가까이, 그러니까 27만 8,860원이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믿겠습니까? 야, 진짜 믿지 못할 만하죠. 아니, 내가 버는 게 68만 원밖에 안 됐는데 건강보험료를 그중에 절반으로 건강보험료를 낸다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격입니다. 충격. 네, 이 멋진 아집님 감사합니다. 슈퍼챗. 매일매일 6시 반에 가게 문을 열자마자 영상 켜고 오픈 준비합니다. 힘든 시기에 삼전소지기 선언이 힘이 나네요. 기업이 잘 돼야 국민이 잘 살고 행복해지고 저 같은 서민도 콩나물이라도 얻어먹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슈퍼챗.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소득이 68만 원인데 건별을 28만 원, 27만 8,860원을 낸다. 그 말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사실이에요. 거짓말 아닙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은퇴생활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은퇴생활자 분들에게. 집 하나 있는 사람들,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국민연금 외에는 나오는 세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집값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집값에 따라서.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이게 여러분 정부가 쉽게 말하면 피부양자 요건을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이가 먹으면 자식이 회사를 다니면 자식한테 얹혀져서 사실은 건강보험료를 안 냈거든요. 피부양자니까. 그런데 내년부터는요, 내년 7월부터는 이 요건을 더 강화한대. 더 강화한대. 그러면 지금보다가 훨씬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막 엄청나게 융단폭격으로 받을 겁니다. 그 기준이 얼마나 강화되느냐. 세 가지, 세 부분에서 다 강화가 되는데 세 부분 중에 한 부분만 이게 만약에 맞는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료는 무조건 폭탄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 세 부분이 이거예요. 소득이 2천만 원 초과가 되면 탈락입니다. 야, 소득이 2천만 원 초과가 되면 탈락이다.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이 한 180만 원이 된다는데 최저임금이네요. 여러분, 한 달에 180만 원이면 노부부 두 분이 180만 원 갖고 살 수 있을까요? 노후를 즐길 수 있을까요?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즐기기에는 좀 부족한 돈이 아닐까요? 180만 원이면. 아무래도 식비만 하더라도 엄청 들어가잖아요. 식비만 하더라도. 여기다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만약에 집이 좀 비싸다면 그러면 살기도 빡빡한 사람들에게 지금 결국은 건강보험료 폭탄을 때린다는 거예요. 소득이 3천만 원 초과 시에는 옛날엔 탈락이 됐는데 이게 2022년 7월부터는 2천만 원 초과되면 탈락을 시킨대요.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풀어대잖아요. 어딘가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돈 많은 부자한테 거두겠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돈 많은 부자에게 건강보험료 폭탄을 씌웠는데 알고 보니까 이 은퇴자들이나 나이 많은 고령자들은 집 하나 있다는 이유로 폭탄을 맞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다가 여러분 재산세부 재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과세표준 3억 6천만 원 초과. 과세표준 3억 6천만 원 초과면 집값이 3억 6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과세 표준이니까 이게 시가로 하면 한 5억대 정도 될 거면 한 5억대 조금 넘을 것 같기도 하네요. 예, 5억대 좀 넘을 것 같기도 해요. 여기다가 연소득 1,000만 원 초과시, 물론 두 가지 다 포함이 돼야 되죠. 예, 집값이 3억, 한 5억 정도, 시가로 한 5억 정도 넘고 연소득 1,000만 원 있으면 또 탈락이에요. 또 탈락.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아버지 엄마도 탈락이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아버지 엄마도. 우리 아버지 엄마가 연세가 지금 83세, 82세신데 탈락이 되면 건강보험료 폭탄 맞겠네요. 여기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재산이 많아도 집이 한 채 있다고 집이 한 채 있으면 무조건 낸다는 거예요. 예, 집이 한 채 있으면. 여기다가 말입니다. 사업자가 있다. 사업자가 있는데 이게 월세 기준이라고 잡았으니까 임대사업자가 되겠죠. 예, 이게 영원이면 상관이 없지만 여기가 뭐 사업자 해서 1,000만 원만 초과가 되면 1,000만 원만 불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탈락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돈을 내야 돼요. 내가 돈을 내야 돼요. 여기다가 예, 임대사업자로 미등록할 경우에는요. 400만 원만 넘으면 또 탈락이 됩니다. 400만 원만 넘으면. 야, 참 이게 진짜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예? 진짜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말이 되는지. 이놈의 정부는 예, 무조건 국민들을 핍박해서 돈을 뽑아간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면 집값에 대해서 볼까요? 얼마나 내는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피부양자 탈락하면 얼마나 낼 거냐? 앞서 세 가지 기준에 따르면요. 시가 15억 아파트다. 국민연금 90만 원 받는 은퇴생활자자. 그러면 23만 원을 냅니다. 매달 23만 원. 시가 7억 원 주택이다. 공무원연금 190만 원 받는 은퇴생활자다. 22만 원 냅니다. 폭탄이죠. 이게 폭탄이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폭탄이에요. 아마 여러분 이게 내기 시작해보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저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내보니까 이거 장난 아니더라고요. 장난 아니에요. 지금까지 진짜 우리 열심히 살았잖아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라가 우리를 봐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식들한테 좀 얹혀 산다고 하니 이것 좀 봐주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거 못 봐주겠다 이거잖아요. 그야말로 폭탄을 때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헬로우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캐나다에 계신가 보네요. 예, 항상 감사히 시청합니다. 사악한 이들로 인해 나의 사랑 조국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렇게 돼가는 게 저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캐나다에 계시는군요. 예,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 예. 저는 늘 보면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결국 내년에 가면 이 돈만큼 낼 수 있다.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내야 됩니다. 이제 22만 원, 23만 원, 28만 원을 내야 됩니다. 얼마나 내냐고요? 이거를 보면 난리 납니다. 내년까지 피부양자 탈락이 59만 명 정도 될 거라 예상합니다. 59만 명 정도. 지금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시작하면 피부양자가 얼마였습니까? 예? 2,006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1,860만 명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줄어들었나요? 140만 명 가까이 줄어들었죠. 140만 명. 140만 명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다시 59만 명이 되면 200만 명이 건보료에서 탈락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꼼수죠. 꼼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건보료 폭탄까지 씌우려고 한다고 하니 이거야말로 이게 나라냐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이게 나라냐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진짜 못된 거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국민들에게 뜯어내고 있다는 국민들에게. 문재인 정부의 특기는 그거예요. 특기가.
아무도 모르게 복잡하게 만들어. 복잡하게 만든 다음에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유야무야 넘어가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부작 이렇게 작업을 해서 국민들의 지갑을 갈취하는 수준. 저는 그런 게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오죽했으면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할까요? 70대 은퇴자, 80대 은퇴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 소득이 68만 원 뿐인데 건보료를 28만 원이나 받아가면 고령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간접적 살인행위나 다름없다. 이렇게까지 항변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할까요? 오죽했으면 말입니다. 저는요 이게 참 나이가 먹은 게 서럽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저는요 나이가 많아도요 60대 70대가 되더라도 정부가 좀 제대로 된 일자리들 있잖아요. 그런 걸 만들어서 이 고령자들도 뭔가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세금 폭탄만 계속 안긴다는 사실이 참 구슬픕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고령자의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서 돈을 대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해요. 요즘 젊은이들 취직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취직을 할 수 있어야죠. 게다가 아이들 키우려고 그러면 그 돈 감당 안 됩니다. 육아 비용이 뭐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니까요. 그런데도 정부는 필요한 곳에 정책은 없고 엉뚱한 곳에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곳에 정책을 자꾸 쓴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